우리가 이 정도 가격 상승에 걸맞는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왔느냐를 보면은 그 부분들은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본 게임 자체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MSCI 편출 여부를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긴 관점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XRP 같은 경우는 빈코인이나 유동성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오르는 코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 기관들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코인으로서 XRP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부다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아부다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반등세를 보이니까 뭔가 이제 활기도 돌아오고, 이 커뮤니티의 반응들 봐도 약간 희망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아직까지 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크롱님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일단 시장의 자본이 전체적으로 현물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이 정도 가격 상승에 걸맞는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왔느냐를 보면은 그 부분들은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에서는 좀 빠르게 전해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현물 유동성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좀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은 물론 이제 올해 전반을 두고서는 저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반등이 특히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민코인과 AI, 그리고 그중에서도 AI 에이전트 같은 프로젝트들에 좀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규 코인들 위주로 해서 많은 반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작은 유동성을 통해서 뭔가 펌핑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에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스트래티지의 MSCI 편출에 앞서 가지고 가격이 뭔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펌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본 게임 자체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MSCI 편출 여부를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이 긴 관점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지금 뭔가 반등을 한다고 해서 드디어 상승장 출발이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약간은 더 리스크를 확인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들을 같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것은 이 블랙스완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언제나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지만, 지금 시점 자체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마두로 체포 자체가 위험 자산에 더 궁극적으로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현재 이 대통령 자체가 정통성을 인정받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대통령이 됐었다라는 내러티브들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남미까지 이르는 이 질서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거기다가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실각을 하고 신임 대통령이 만약에 선출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에 더 친화적인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더 유발할까, 아니면 오히려 현재 있는 불확실성을 더 축소시킬까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후자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채널에서는 XRP 리플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또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2월 중순에 이 에버노스라고 하는 XRP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이 회사의 입지로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의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의 비트마인과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회사 이제 대표분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가 저희 같이 또 회의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XRP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결국은 이 XRP가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뭔가 김치코인처럼 한국인들의 사랑으로 가격이
성장했던 코인이다라는 내러티브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글로벌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늘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이 XRP를 탄압을 했었다는 걸 살펴보면은 그 중심에는 이 XRP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채택에서 가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가장 강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와 있습니다. 1월 15일에 시장구조법안의 마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예상대로 상원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을 생각해 보면은 XRP가 단연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ETF가 승인되고 나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기관들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코인으로서 XRP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들을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와 멤버십을 통해서 꾸준히 전해드렸는데 그 여파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XRP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민코인이나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오르는 코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차익 실현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선명해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될수록 더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으로 XRP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그 이슈들의 사전 반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코인을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앞서 많이 오른 코인들이 민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는 이 민코인들이 만약에 스트래티지의 MSCI 편출이 확정이 됐을 때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는 어렵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민코인 같은 코인들은 이 펀더멘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반면에 XRP라든지 뭐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생각해 보면은 저마다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핵심 자산인지, 즉 원티어 코인인지 아니면 위성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2티어 코인인지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MSCI의 편출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2티어 코인들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담거나 하는 전략이 아니라 일정 부분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비축하는 전략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반면에 두 번째로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다소 덜 오른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MSCI 편출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하고 뭔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을 가지고서 편출이 확정됐을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하방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인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든든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들은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현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반등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퇴진을 하는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롱님들, 오늘 또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긴급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미팅 일정과 더불어서 또 개인적인 일정을 같이 한 일정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 어떤 큰 변동성이 나타나거나 또 우리 크롱님들께 빠르게 전해드려야 되는 소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긴급 속보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도착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속보 콘텐츠들은 좀 자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크롱님들께서 왜 이렇게 시장이 변하는가 궁금해하시는 크롱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빠르게 공유 드리면서 함께 유튜브 채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꼭 구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정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